모든 조동사들이 이제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다라고 얘기하면 추측의 의미예요. 근데 이제 이 추측의 의미는 어떤 건 굉장히 강한 추측을 나타내고 또 어떤 거는 아주 약한 추측을 나타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여기에 들어가 있는 조동사들 중에서 가장 강한 추측을 나타낸다라고 얘기하면 추측의 정도로만 봤을 때는 must가 1등이에요. 그 다음에 얘랑 비슷한 정도의 should나 ought가 2번 정도가 되겠죠. 그 다음에 3번으로 넘어가는 게 이제 will이랑 can이 비슷한 정도고요. may, might 순서로 갑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might는 추측을 하고 나서 저 일이 실제로 발생할 가능성이 거의 없는 상태예요. 그래서 우리가 뭐 may가 어떤 것이 발생할 확률이 한 반반이다 라고 얘기를 한다면 might 같은 경우에는 기껏해야 한 10%에서 20% 정도가 그 일이 발생할 확률이다 라고 얘기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근데 이제 그거 말고도 이제 추측은 그래서 대부분의 조동사들이 기본적으로 깔고 가는 뜻이고요. 거기에 이제 이 아이들이 가지고 있는 특이한 뜻들이 있겠죠. 일단 첫 번째 can이랑 could를 보면 얘네들이 쓰여지는 가장 많은 뜻은 가능성을 나타내주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능성이라고 이야기하기도 하고 혹은 뭐라고 얘기하기도 해요. 능력이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하죠. 그래서 이렇게 가능성이나 능력을 나타내주는 경우에 우리는 be able to로 바꿔 쓸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be able to 동사 원형 이렇게 쓰는데요. 우리가 이 표현 말고 이렇게도 써요. be capable of를 쓰고 ing를 쓰는 경우도 있어요. 저기서의 of는 전치사기 때문에 뒤에 이제 투부정사가 아니라 동명사가 오는 거죠. 그래서 ing를 쓰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문장 보시면 the sales can go up again. 그래서 그 판매가 다시 올라갈 수도 있다 정도의 의미로 쓰여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can not은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can not, can't는 뭐뭐 일리가 없다 라고 얘기하는 게 일반적이죠. 이렇게 됐을 때 can't는 must의 반대 표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왜냐면 must가 뭐뭐임에 틀림없다라는 긍정에 강한 추측이거든요. 근데 must not은 완전히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저렇게 can not이 must의 반대 의미다 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can이 가지고 있는 의미 중에 어떤 의미가 있냐면 허락의 의미가 있거든요. 그래서 뭐뭐 해도 좋다라는 의미가 있단 말이에요. 이 경우에는 우리가 may로 바꿔 쓸 수가 있는데 갑자기 꺼졌지? 켜지겠지? may로 바꿔 쓸 수 있는데 이 허락의 의미가 부정이 되면 해서는 안 된다라고 얘기하는 금지의 표현이 됩니다. 그래서 이 금지의 표현으로 우리가 쓸 수 있는 게 must not이 있고요. 그 다음에 should not도 있고요. 그 다음에 ought not to도 있고요. may가 허락의 의미로 쓰였을 때 may not이 되면 금지의 의미가 되죠. 그래서 해서는 안 된다라는 의미가 이렇게 있구나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첫 번째 보시면 the news can't be true. 그래서 소문이 사실일 리가 없다. 그 소식이 사실일 리 없어 라는 표현이 있거고요. 밑에 표현은 we can't park here as a fire lane. 여기는 소방 도로니까 우리는 여기에 주차해서는 안 돼 라고 해서는 안 된다 라는 표현으로 쓰여져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can이 우리가 이제 중학교 때 배우는 것 중에 요청의 의미의 can이 있어요. 이 경우에 can은 주로 의문문으로 쓰여지는 거죠. 그래서 뭐뭐 해주시겠어요? 라는 표현으로 일단 주로 씁니다. 요청의 can으로 쓰여져 있는 경우에는 우리가 will로도 바꿔서 써주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would나 could로도 바꿔서 써주실 수가 있는데 would나 could 같은 경우에는 will이나 can보다 훨씬 더 공손한 표현에 쓰여지는 말이구나 정도로만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may, might는 기본적으로는 약한 추측을 나타낸다 그랬죠. 그래서 뭐뭐일지도 모른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아까 얘기한 것처럼 may는 허락의 의미가 있어서 뭐뭐 해도 좋다 라고 이야기를 할 거고요. 이 경우에는 can으로 바꿔서 써주실 수 있어요. 그 다음에 may가 또 하나 조금 특이한 용법이 있는데, 기원문으로 쓰여지는 may도 있습니다. 이때는 뭐뭐 하기를 이렇게 우리가 해석을 해주는데요. 뭐 예를 들자면 may God bless you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신께서 당신에게 축복을 내리시기를 이란 표현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저런 문장을 기원문이라고 이야기를 하는구나 라는 거고요. 기원문 같은 경우에 자주 나오는 표현은 아니에요. 근데 최근에 어떤 모의고사 지문에서 딱 한 번 본 적이 있기는 합니다. 그래서 아, 저런 표현도 있구나 정도로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will이나 would를 볼 건데요. will은 일단 뭐뭐 일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다소 강한 추측이라고 얘기하지만 실제로 must보다는 적은 추측이구나 라고 얘기하시면 돼요. 근데 이때 will은 주로 우리가 미래를 나타내 주죠. 미래는 두 가지의 미래가 있고, 첫 번째는 단순 미래라고 얘기하는 게 있고요. 두 번째는 의지 미래라고 얘기하는 게 있습니다. 단순 미래라고 얘기하면 정말 말 그대로 예정되어져 있는 일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우리는 수업이 끝나면 집에 가겠죠. 이거는 예정된 미래니까 단순 미래란 말이에요. 근데 이제 갑자기 막 열의에 불타 선생님, 저는 꼭 고등학교 때 1등급을 맞고야 말겠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는 주어의 의지가 담긴 미래죠. 그래서 그런 미래를 우리가 의지 미래라고 이야기를 하게 돼요. 그래서 단순 미래의 경우에는 우리 be going to 라는 표현으로 바꿔서 써줄 수 있었고요. be going to는 가까운 미래에 예정된 이야기를 쓰는 거기 때문에 의지 미래에 관해서는 be going to로 바꿔 쓸 수 없습니다. 그래서 아주 결정되어져 있는 단순한 미래에만 be going to를 쓰는구나 라고 써주시면 돼요. 그 다음에 지금 여기는 습성이나 경향의 will이요. 요거는 사실 자주 나오는 표현은 아니지만 기억해 두시면 독해할 때 좀 도움이 되겠죠. 옆에 예문을 한번 보시면 If the temperature rises, 만약에 기온이 올라간다면 the ice will melt. 얼음은 녹기 마련이다 라는 거죠. 근데 사실 얼음은 녹을 것이다 라고 얘기해도 특별히 문제가 되지는 않기는 해요. 근데 어쨌든 이런 표현도 있구나 라고 얘기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would요. 과거의 습관을 나타내 주는 표현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would는 습관만 나타내지 과거의 상태를 나타내지는 않습니다. 절대로 과거의 상태를 나타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옆에 예문을 한번 보시면 He would always tell me stories from his youth 라고 되어져 있고요. 그는 젊은 시절부터 나에게 이야기를 해주곤 했다 라고 얘기해 주시면 되겠네요. 자, 이제 must입니다. must는 의무의 의미로 썼을 때 뭐뭐 해야만 한다 라고 되어져 있고, 이때만 have to로 바꿔서 써주실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아주 강력한 추측일 때, 이 강한 추측의 경우에는 어떠한 일이 발생할 확률이 90% 이상일 때, 정말 일어날 것임에 거의 틀림없다라고 얘기할 때 쓰는 표현이에요. 그래서 얘의 우리가 반대 표현은 아까 뭐다? can't라 그랬죠? 그래서 뭐뭐 일리가 없다라는 부정의 강한 추측이 제2의 반대 표현입니다. 그래서 예문 한번 보시면 첫 번째에 All passengers must wear seat belts 그랬죠? 모든 승객들은 안전벨트를 착용해야만 합니다 라는 말이겠네요. 그럼 이때 must는 그대로 우리가 have to로도 바꿔서 써주실 수 있겠고요. 그래서 all passengers have to wear seat belts 이렇게 써주실 수도 있겠죠. 두 번째 보시면 The news must be false. 그 소식은 가짜임에 틀림없어. It can't be true. 그것이 사실일 리가 없어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의무 일단 이렇게 되어져 있고, 그 다음에 must, not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금지의 표현이라고 그랬죠. 해서는 안 된다라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우리 아까 금지의 표현으로 쓸 수 있는 거 뭐 있었어요? should not, cannot, may not, must not, ought not to 이런 표현들이 있었죠.
So you must not smoke in here. 그럼 여기에서 담배 피우시면 안 됩니다 라는 표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you를 주어로 해서 must not을 쓰게 되면 부정의 명령문으로 바꿔 쓸 수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don't smoke in here 이렇게도 써줄 수 있겠구나 라고 얘기해 주시면 되겠네요. 그 다음에 주의해야 될 점은 원래 must가 의무의 의미로 쓰였을 때 이 의무의 반대 표현은 뭐다? don't have to 구나 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이 don't have to는 don't need to로도 바꿔 쓰고 need not이라고도 바꿔 씁니다. 그래서 얘는 뭐뭐 할 필요가 없다 라고 얘기하는데 지금 여기에는 이 need not 할 때의 need는 조금 특별한 성격을 가지고 있어요. 이거 어디에 써주면 좋을까? 일단 need는요 일반 동사로도 쓰여지고요 조동사로도 쓰여집니다. 지금 여기 need not에서 need는 조동사예요. 그렇다면 조동사가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성격을 그대로 가져야 돼요. 그게 뭐예요? 뭐 예를 들면 주어가 3인칭 단수여도 변하지 않더라. 그 다음에 부정문 만들 때는 need 조동사 뒤에 not이 붙더라. 이런 거거든요. 근데 이제 need 같은 경우에 조동사로 쓰이려면 부정문이거나 혹은 의문문인 경우에만 조동사로 쓰실 수 있어요. 나머지는 다 일반 동사입니다. 그래서 need not이라고 얘기했을 때는 조동사로 쓰여진 거구나 라고 얘기하시면 되겠고요. 이런 것도 있어요. Need I be quiet here? 이렇게 쓰면 제가 여기서 조용히 해야 될 필요가 있나요? 라는 표현이 되고요. 이때 요 need도 조동사로 쓰여진 거구나 라고 얘기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need는 조동사일 땐 부정문이나 의문문인 경우에만 쓰여진다 라고 기억을 해두시면 돼요. 자, 그래서 밑에 한번 보시면 We don't have to do it now. 우리는 그걸 할 필요가 없어 라는 말이죠. So we have plenty of time. 우리는 시간이 많아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should가 들어가 있네요. should 같은 경우에는 해야만 한다라는 의미도 있고 하는 편이 낫겠다라는 표현도 있고 뭐뭐 할 것이다 라는 표현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ought to 같은 경우에는 주로 우리가 저런 뭐죠? 조언이나 추측의 의미로는 안 들어가고요. 얘는 무조건 의무의 의미로 생각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얘는 뭐뭐 해야만 한다라는 의미로만 주로 쓰여지는 거죠. 그래서 위에 있는 we should follow the rules set by society 이 부분의 should가 ought to로 바꿔서 써주실 수 있구나 라고 하시면 돼요. 그래서 we ought to follow the rules set by society 이렇게 써주실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뭐뭐 하는 게 좋겠다 라고 얘기할 때 우리 should는 had better 같은 표현입니다. had better 그럼 뭐뭐 하는 편이 낫겠다 라고 얘기를 해서 충고를 해주는 일종의 조동사로 쓰여지는 표현이죠. 자, should not이 들어가 있는데요. 요거 우리 금지의 표현이라고 했죠? 해서는 안 된다라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you should not click on suspicious links. suspicious 그러면 의심스러운 이란 뜻이거든. 의심스러운 링크는 클릭해서는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해주시면 돼요. 자, 그 밑에 보시면 이제 used to가 들어가 있습니다. used to는 과거의 습관을 기본적으로 나타내 주는데 그렇다면 과거의 습관을 나타내주는 used to는 would로 바꿔서 써주실 수 있어요. 근데 과거의 상태를 나타내주는 used to는 would로 못 바꿔 쓰죠. 그래서 she used to live in Paris before she moved to London 이렇게 쓰면 런던으로 이사 가기 전에 그녀는 파리에 살았었다 라는 표현입니다. 이거는 습관이라기보다는 과거의 상태로 보시는 게 맞겠고요. 그래서 이 경우에는 would로 바꿨으면 틀리는 표현이 될 수 있겠구나 라고 얘기해 주시면 돼요. 자, 근데 이 used to가요. 부정 형태나 의문 형태가 조금 특이합니다. 그래서 일단 used to의 부정 형태는 두 가지가 있고요. 이 둘 중에 어떤 걸 써도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아요. 첫 번째는 used not to 동사 원형을 쓰는 경우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그냥 일반 동사처럼 didn't
used to 라고도 쓰실 수 있어요. 둘 다 가능한 표현이라서 뭐 둘 중에 어느 게 쓰여진다, 뭐 어느 걸 꼭 언제 써야 된다 이런 건 아니구나 라고 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의문문으로 만들어 줄 때는 일반 동사 의문문처럼 쓰시면 돼요. 그래서 need, 주어, used to, 동사 원형 이렇게 얘기를 해줍니다. 그러면 의문문이 된 거구나 라고 얘기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밑에 had better 들어가 있죠. 강한 권고라고 얘기를 해서 사실 충고를 나타내 줄 때 should보다는 had better가 조금 더 강력한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예를 들면 you should go see a doctor 라고 얘기하면 우리가 야, 너 병원 가보는 게 낫지 않겠니? 이 정도의 의미라면 you had better go see a doctor 그러면은 너 병원 가는 게 좋겠어 라고 얘기해서 약간 당위적으로 조금 더 세게 말하는 표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같은 충고의 의미지만 정도의 차이는 좀 있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had better는 부정형을 조금 주의해 주세요. 부정형은 had better not이에요. 그러니까 had better를 통째로 하나의 조동사인 것처럼 생각하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뭐뭐 해서는 안 된다라는 표현이고요. 혹은 뭐뭐 하지 않는 편이 낫겠다 라고 얘기하기도 합니다. 둘 다 쓰여질 수 있는 의미라 둘 다 기억하시면 돼요. 그래서 그 밑에 예문 한번 보시면 You had better not be late for the meeting. 그래서 너는 회의에 늦어선 안 돼. 늦지 않는 게 좋겠어. 이런 의미구나 라고 이야기를 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조금 오래된 문법 체계에 보면 저 had better 뒤에 들어가는 동사 원형을 뭐라고도 얘기하냐면 원형 부정사라고 얘기하기도 해. 근데 지금은 요즘 영어에서는 had better 전부 조동사에서 설명을 하고 있기 때문에 뒤에 나오는 동사 원형을 굳이 원형 부정사네 어쩌네 라고 고민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그냥 had better는 조동사다 정도로만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뒤에 보시면 이제 조동사 have pp가 들어가요. 이거 우리 중3 때 전부 다 시험 범위에 있었던 표현이죠. 그래서 일단 추측을 나타내주는 표현은 may have pp, could have pp, must have pp, cannot have pp 이런 애들이 있습니다. 의미 잘 기억해 두세요. 했을지도 모르면 블라블라블라 이렇게 되어져 있는데 이 아이들 네 가지 모두는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과거에 대한 현재의 추측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생각하는데 과거에 그랬을지도 몰라 라고 얘기하면 may have pp, might have pp야. 자, 지금 생각하는데 그걸 했을 수도 있어 라고 얘기하면 could have pp. 그 다음에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그때 그랬음에 틀림없어 라고 얘기하면 must have pp. 그 다음에 지금 생각해보니 그랬을 리가 없어. 그러면 cannot have pp. 요렇게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래서 요 네 가지는 전부 다 과거 사실에 대한 현재의 추측을 나타내주고 있구나 라고 얘기해 주시면 돼요. 근데 요때에 우리가 may have pp 같은 경우에는 뭘로도 바꿔 써주실 수 있냐면요. It is possible that 주어, 동사의 과거형 이렇게 바꿔 쓰기도 해요. 그러면은 that 이하를 했을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얘기해 주시면 돼요. 그 다음에 must have pp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It is certain that 주어, 동사의 과거형 이렇게 표현하기도 해요. 그러면은 that 이하였다라는 것이 is certain, 확실해 라고 얘기해 주는 겁니다. 그 다음에 cannot have pp 요거는요. It is impossible that 주어, 동사의 과거형 이렇게도 바꿔 써줍니다. 그래서 과거에 뭐뭐 했다라는 것은 불가능해 라고 이야기를 해주는 거죠. 그 다음에 should have pp, should not have pp가 있는데 얘네들은 조금 특이한 표현이에요. 그래서 얘는 추측이라기보다는 옆에 쓰여져 있는 것처럼
과거 사실에 대한 후회를 나타내주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should have pp를 쓰면 했어야 했는데 안 했네 이거죠. 예를 들면 선생님이 어제 과자를 하나 먹었는데 너무 맛있는 거야. 그래서 그거를 쿠팡에 어제 주문을 하려고 했어. 근데 깜빡했네 주문하는 걸. 그래서 주문했어야 했는데 라고 얘기하는 게 should have pp예요. 결국 나는 주문을 하지 않았다라는 얘기거든요. 근데 자 과자를 먹었어 어제 내가. 근데 이게 너무 맛있어. 그래서 쿠팡에 주문을 했네. 그리고 나서 내가 드는 생각이 이건 거야. 주문하지 말았어야 됐어. 먹으면 살이나 찌지 라고 생각하는 거야. 그러면 이제 should not have pp 이렇게 쓰게 되는 거죠. 결국 이거는 주문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should have pp는 하지 않아서 후회하는 거고 should not have pp는 해서 후회하는 거구나 라고 기억하시면 돼요. 저희 조동사들이 조동사 have pp가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었구나 라는 거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used to요. 얘는요 비슷하게 생긴 애들이 있어서 얘네들을 잘 기억을 해두셔야 되는데 기본적으로 used to는 과거의 습관이나 상태를 나타내주는 표현이니까 뭐뭐 하곤 했다, 뭐뭐 했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근데 그냥 used to가 아니라 be used to 동사 원형 이렇게 되면 뭐뭐 하기 위해서 사용되다 라고 얘기해서 이건 결국 use의 수동 형태로 쓰여진 거구나 라고 얘기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be used to ing 혹은 명사 그러면 뭐뭐에 익숙하다 라는 뜻입니다. 얘랑 우리가 같은 표현으로 쓰는 게 뭐가 있냐면 be accustomed to ing 혹은 얘도 명사 쓰기도 해요. 이렇게 쓰면 똑같은 의미가 되는데요. 지금 옆에 보면 괄호 안에 얘들아 비동사 대신에 become이나 get도 많이 사용된다라고 되어 있는데 get이 들어가면 be가 들어갔을 때랑 의미가 이만큼 달라. 뭐냐면 우리가 get used to ing 이렇게 쓰면 이거 일반적으로 뭐라고 해석을 하냐면요. 뭐뭐 하는데 익숙해지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비동사는 상태에 조금 더 초점을 맞춰주는 말이에요. 그래서 익숙해지는 상태, 그러니까 뭐뭐에 익숙하다 라고 얘기를 하고 get이 들어가면은 상태보다는 동작에 집중하는 표현이 돼요. 그래서 익숙한 상태가 아니라 익숙해지고 있구나 라는 의미로 쓰여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get used to ing 이렇게 쓰면 get accustomed to ing 이렇게 쓰기도 해요. 똑같은 의미가 됩니다. 뭐뭐 하는데 익숙해지다 라는 의미가 되는 거죠. 그래서 used to 같은 경우는 저거의 의미를 저 세 가지 의미를 잘 구분을 하셔야 우리가 독해 지문에 나왔을 때 해석을 좀 정확하게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저거 잘 기억을 해 두셔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조동사를 다 완료를 했는데 여기 우리 몇 페이지냐? 56페이지인데 여기 문제 한번 보실까요? 1번 한번 보세요. Most people,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like to hire people just like themselves. 단지 그들과 같은 사람들을 고용하는 걸 좋아한대요. 이것은요, 과거에는 이라고 얘기되어져 있죠. 힌트가 이거예요. 과거에는 작동했을지도 몰라. 효과가 있었을지도 모르겠지만 지금은 아니야 라고 얘기할 거거든요. 그래서 이럴 때는 그냥 may work가 아니라 may have worked 이렇게 써주는 게 과거 사실에 대한 추측으로 나타내 줄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2번 한번 보실까요? The students concluded that 이제 학생들이 결론을 내렸는데 그들이 숨겨진 의미를 놓쳤었을 때 틀림없다라는 결론을 내렸대요. 그러면 과거에 그랬을 거니까 여기에서 쓰이는 have missed는 특별히 이상한 부분 없이 맞는 표현이구나 라고 얘기하시면 돼요. 자, 그 밑에도 한번 보실까요? The package can't have been delivered yet. 그 소포가 아직 벌써
배달되어졌을 리가 없어. I haven't received a notification from the delivery service. 딜리버리 서비스로부터 내가 공지를 받지 못했거든 이라고 되어져 있고요. 뭐뭐 일리가 없다라는 요 can't도 맞는 표현으로 쓰여져 있구나 라고 얘기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밑에 4번 한번 보시면은요. The economic theory of Say's law, Say의 법칙이라는 경제적 이론은 everything that's made will get sold 라고 되어져 있죠. 만들어진 모든 것은 판매되어질 것이다 라는 거래요. The money from anything that's produced. 그래서 만들어진 어떤 것으로부터의 돈도 is used to buying something else. 다른 어떤 것을 사는데 익숙해지는 게 아니라 사기 위해서 사용이 돼야 되겠죠. 그래서 지금 여기에서는 to 다음에 buying이 아니라 그냥 buy를 써서 동사 원형으로 써야 뭐뭐하기 위해서 사용된다 라고 얘기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 보시면은요. She used to spend so much time trying to be perfect and please everyone. 그녀는 완벽해지고 그 다음에 모두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너무나 많은 시간을 쓰곤 했다라는 거죠. 그러나 그녀는 이제는 이라고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습관을 나타내주고 있었던 used to는 올바르게 쓰여진 표현입니다. 그래서 이 문장은 맞는 문장이구나 라고 얘기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조동사는 얘들아 지금처럼 봤던 의미들을 사실 싹 외우셔야 우리가 독해에 적용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문장을 써야 되는 때나 이런 때도 조동사의 의미 자체를 우리가 알지 못하면 아예 활용을 못하거든. 그래서 이거는 여기 있는 조동사의 의미들은 전부 암기사항이구나 라고 생각하시는 게 마음이 편하실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일을 볼 건데 보자. 우리 여기 몇 쪽이냐면은요 110쪽입니다. 아 맞다. 그거 진짜 안 했어요. 듣기는 했어요. 쟤 듣기만 해요 자꾸. 자기 재밌는 것만 하려고 그래요. 아니 재밌는 것만 아니라 아니 듣기는 아무리 못해도 엄청나게 잘하든 엄청나게 못하든 20분으로 딱 정해져 있으니까 부담이 없는데 얘는 근데 또 막상 하면 오히려 또 그렇지도 않은데 뭔가 20분이라고 시간이 정해져 있는 게 약간 마음이 편해지더라고요. 딱히 해보면 그렇게 차이가 나지도 않는 것 같긴 한데. 그니까요. 그러니까 사람 마음이라는 게 약간 그렇지 않아요? 딱 정해져 있으니까 뭔가. 제이세요? 네? 제이세요? 아니요, 근데 왜 시간 정해져 있는 게 그렇게 기쁨을 느끼지? 자, 10번 보자. 글의 제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이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When people think about the development of cities 라고 되어져 있고요. 지금 앞에 있는 요 when은 시간의 부사절의 접속사죠. 뭐뭐할 때 라는 뜻이에요. 사람들이 도시의 발전에 대해서 생각을 할 때라는 거고요. 지금 여기에 있는 요 development라는 단어는 명사로 발전이라는 뜻입니다. Really do they consider the critical role of vertical transportation 이라고 되어져 있는데 이 문장은 우리가 별표 한 번만 쳐주실게요. 우리가 사실 중등 과정에서는 문장이 도치, 즉 주어 동사의 위치가 바뀌어져 있는 도치 구문이 잘 안 나와요. 근데 고등 과정에서는 지금 보는 것처럼 거의 한글에 한 번씩은 이렇게 도치 구문이 나오거든요. 이거 무슨 도치라고 우리가 부르는 거냐면 부정어 도치 구문이다 라고 부르는 겁니다. 부정어가 지금 선생님 어디 있어요? 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부정어의 종류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우리가 진짜 부정어라고 부르는 거랑 부정어가 아닌데 문장 안에 들어가면은 부정의 의미를 가지는 애들이 있거든요. 그런 애들을 준부정어라고 불러요. 부정어에 쓰여지는 거 우리가 뭐 뻔히 알고 있는 거죠. No.
not, never.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얘네들은 우리가 전부 알고 있는 표현이잖아요. 그쵸? 근데 얘네 말고 이제 준부정어에 들어가는 게 few나 혹은 little이요. 이거 둘 다 우리가 거의 없는 이란 뜻이거든요. 근데 이 few나 little이 문장 안에 들어가면 무조건 부정어 취급을 해요. 그래서 문장을 해석할 때도 부정문으로 해석하셔야 되는 거죠. 이거 말고 또 우리가 only가 부정어가 아닌 것 같지만 얘도 준부정어에 속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빈도부사에서 부정의 의미를 가지네요. 뭐 rarely라든지 혹은 hardly라든지 scarcely라든지 seldom 같은 표현이요. rarely, hardly, scarcely 같은 경우는 거의 뭐뭐 않는 이란 뜻이고 seldom은 좀처럼 뭐뭐 않는 이라는 뜻이거든. 그러니까 얘네들이 전부 뭐뭐 않는 이래서 부정어 not, no, never 같은 부정어는 아닌데 문장을 부정문으로 만들어주네. 그래서 준부정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런 부정어들을 내가 강조를 하고 싶은 거야. 그래서 이 부정어들을 문장의 맨 앞으로 빼서 강조를 해주려는 문장을 부정어 도치구문이라고 불러요. 가운데 문장의 어딘가에 있었던 부정어를 앞으로 빼는 거잖아. 그러면 얘를 앞으로 뺐다라는 표시를 우리가 해줘야 되겠죠. 그 표시를 하기 위해서 문장에 있는 어순을 바꿔주는 거야. 그게 도치입니다. 자, 그래서 부정어 도치구문에서는 우리가 어순을 잘 기억을 해두셔야 돼요. 단어의 순서죠. 그래서 부정어가 문장의 맨 앞으로 나오죠. 그리고 나면 요 뒤에 뭐라고 쓰냐면은 의문문의 어순으로 들어간다 라고 얘기를 해줘요. 그러면 우리가 의문문을 만든 거를 잘 생각을 해봐. 영어에서 우리가 중학교 1학년 때부터 배우는 거잖아. 의문문을 만들 때 잘 생각해보면 그 문장의 동사가 비동사냐, 그 문장의 동사가 조동사가 있냐, 그 문장의 동사가 일반 동사냐에 따라서 의문문을 만들어준 순서가 달라졌잖아. 그래서 문장의 동사가 비동사가 있더라. 그러면 어떻게 해요? 비동사를 먼저 쓰고 뒤에 주어를 쓰죠. 요 순서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문장의 동사에 조동사가 있더라가 되는 거야. 그러면 조동사가 문장의 맨 앞에 있죠. 그 다음에 주어, 동사, 원형, 블라블라 이렇게 쓴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문장의 동사가 그냥 일반 동사네 라고 얘기를 하면 일반 동사의 의문문 만들어주는 거 우리 뭐 활용하나요? do, does, did 쓰죠. 똑같아요. 그래서 얘도 주어 앞에 do나 does나 did를 쓴 상태에서 주어, 동사, 원형의 순서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똑같은 표현이 된 거죠. 그래서 의문문의 어순으로 쓴다라고 얘기해서 이렇게 쓰는데 실제로 이 문장을 해석을 할 땐 얘들아 그냥 주어, 동사 잘 찾아서 뭐뭐하지 않더라 라고 의미만 잘 붙여주면 돼. 근데 이 어순을 기억해야 돼 라고 얘기하는 이유는 뭘까? 이거 모르면 우리 주어, 동사 제대로 못 찾기 때문이야. 주어, 동사 제대로 찾으라고 이거 어순 기억하라고 하는 거야. 자, 그래서 위에 다시 한번 보자. 문장을 보면은 rarely 부정어 들어가 있지? 준부정어. 그 다음에 do 있지? 주어, 동사, 원형 요 순서로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럼 얘들아 생각해봐. 우리가 일반 동사가 있는 문장에 의문문을 만들려고 do를 쓰잖아. 그러면 그 do가 어떤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있니? 잘 안 가지고 있거든. 그치?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서도 do가 쓰여져는 있지만 저거를 해석하려고 애쓸 필요는 없어. 제 의미가 없는 애야. 그냥 문장에 빈칸 채워준 애라고 생각하면 좀 편해. 자, 그러면 해석할 때는 그들은 그러니까 they rarely consider 라고 쓰여져 있구나 라고 생각하면 돼. 그러면 뭐라고 해석하겠어? 그들은 거의 고려하지 않는다. 이렇게만 얘기해주면 되지. 자, 무엇을 고려하지 않을 거냐면 the critical role 이라고 되어져 있는데요. critical은 매우 중요한 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금 약한 의미의 important도 있고요. significant 같은 단어도 중요한, 현저한, 큰 이렇게 얘기해 주시면 돼요. 그 다음에 vertical 이라는 단어가 있죠. 이거는
수직의, 수직적인 이라는 의미가 되겠네요. 그 다음에 transportation은 운송수단을 우린 transportation이라고 얘기할 겁니다. 자, 그래서 그들은 거의 수직의 운송수단의 중요한 역할을 고려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는 수직의 운송수단이 뭐야? 라는 생각이 들겠죠? 근데 너무 고민하지 마시고 뒤에 글을 일단 보시면 돼요. 자, in fact, 그래서 사실은 이라고 들어가 있어요. 얘랑 바꿔 쓸 수 있는 표현 우리 뭐 actually 라든지 indeed 라든지 이런 표현 바꿔서 써주실 수 있겠죠. 그리고 each day, 근데 each day는 그냥 every day랑 똑같은 의미예요. 사실 매일 more than 7 billion elevator journeys are taken in tall buildings all over the world 라고 되어져 있고요. more than 그러면은 뭐뭐 이상의 라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빌리언이요. 빌리언 10억이죠. 숫자도 단어야. 외우셔야 돼요. 그러면 7 billion이면 70억이죠. 70억의 엘리베이터의 journey라고 들어가 있어요. journey는 원래 여행, 여정이라는 뜻이지만 지금 여기에서는 이동이라고 얘기해 주시면 되겠죠. 70억 번의 엘리베이터의 이동이 are taken in tall buildings all over the world. 전 세계의 높은 건물들에서 taken 이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여기는 are taken 이라는 표현은요. 일어나다 라는 의미로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얘 대신에 우리가 이렇게 쓰셔도 되겠네요. occur 혹은 happen 같은 단어로 생각하셔도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우리가 수직적 운송수단이라고 얘기하는 건 위아래로만 이렇게 움직이는 운송수단을 얘기하는 거고 그 중에 예시로 지금 엘리베이터를 들어줬구나 라고 얘기하시면 되겠죠. 자, efficient vertical transportation 이라고 되어져 있고요. efficient라는 표현은 효율적인 이라는 뜻이에요. 효율적인 수직적 운송수단은 can expand our ability, 우리의 능력을 expand, 확장시켜 왔죠. 뭐 할 능력이요? to build가 앞에 있는 ability를 꾸며주겠네요. taller and taller skyscrapers 라고 되어져 있고요. taller and taller 이렇게 써서 비교급 and 비교급 이렇게 쓰면은요. 점점 더 뭐뭐한 이라는 뜻이죠. 그 다음에 그 옆에 skyscraper 라고 얘기하면은 고층 건물 혹은 이거를 우리가 마천루라는 특이한 한자어로 표현하기도 합니다. 점점 더 높은 고층 건물을 지을 우리의 능력을 확장시킬 수 있다라는 거죠. 우리가 예를 들어서 지금 뭐 부르즈 할리파인가? 그 왜 두바이에 있는 그런 건물은 롯데 뭐 그렇게 갈 필요 없겠다. 롯데타워 있잖아요. 그거 엄청 높잖아요. 몇 층인지도 모르겠다 전체가. 근데 그게 만약에 얘들아 그 건물에 엘리베이터가 없다고 생각해봐. 그런 건물 짓겠니? 엘리베이터가 없어. 200 몇 층을 내가 걸어 올라가야 돼. 그럼 지을까? 북한 안에 텅 빈 건물 되게 긴 거 있지 않아요? 응? 북한 텅 빈 되게 긴 거 있지 않아요? 그건 북한이고. 그건 북한이고. 그래서 그런 건물을 지을 수 없다는 거야. 그러니까 고층 건물을 지으려면 결국 우리한테 필요한 거는 수직으로 움직이는 엘리베이터나 아니면은 뭐 에스컬레이터 같은 게 필요하다라는 얘기지. 그러니까 엘리베이터가 발전하니까 점점 더 높은 건물을 인간이 짓게 되는 거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Anthony Wu, the professor of architecture at the Illinois Institute of Technology 라고 들어가 있고요. 컴마와 컴마 사이에 이렇게 단어들이 쭉 들어가 있는데 이 컴마는 동격의 컴마입니다. 그래서 앤토니 우드가 이런 사람이야 라는 걸 부연 설명해 주는 거죠. 일리노이 공과대학의 건축학 교수인 앤토니 우드는 explains that, 설명을 하기를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문장에서는 앤토니 우드가 주어, 그 다음에 explains가 동사 이렇게 되겠네요. That advances in elevator over the past 20 years, 지난 20년간 엘리베이터에서의 advances라고 되어져 있죠. 요거는
발전, 진보 이렇게 얘기를 해서요. progress 같은 의미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발전은 are probably 아마도 the greatest advances we have seen in tall buildings 라고 들어가 있고요. we부터 buildings까지가 앞에 있는 greatest advances를 꾸며주는 표현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 자리에는 목적격 관계 대명사인 that 또는 which가 생략이 되어져 있구나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높은 건물들에서 볼 수 있었던 가장 엄청난 발전이다 라는 거예요. For example, 예를 들면 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For example은 우리가 for instance로도 바꿔서 써주실 수 있겠죠. Elevators in the Zeta Tower in Zeta, Saudi Arabia 라고 되어져 있고요. 사우디아라비아의 제다 타워라는 것의 엘리베이터들은요. under construction 이라고 들어가 있는데 under construction 이게 무슨 뜻이냐면 공사 중인이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아직 완성이 안 됐나 봐요. 공사 중에 있는 하여튼 이 건물의 엘리베이터들은 will reach a high record of 660 meters 라고 되어져 있죠. 660m라는 기록적인 높이에 도달하게 될 거다 라고 얘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결국 이 글에서 우리가 하고자 하는 이야기가 뭘까라고 얘기를 할 때 가장 그 이야기의 중심이 되는 부분이 어디냐면 여기예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입니다. 효율적인 수직적 이동이라는 것이 우리가 점점 더 높은 고층 건물을 짓는 능력을 확장시킬 수 있었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은 1번 한번 보십시다. Elevators bring buildings closer to the sky. 엘리베이터들이 하늘에 더 가까운 건물을 가져온다 라고 되어져 있고 이게 정답이 될 것 같은데 자 2번 보시면 The higher you climb, the better the view. 당신이 높이 올라갈수록 경치는 더 좋다. 당연하지. 경치 좋겠지. 근데 이 글에서 하는 얘기냐고. 그건 아니다 라는 거죠. 그러니까 상식선상에서 우리의 머릿속에 있는 상식선상에서 생각하지 마시고 글에서 무슨 얘기를 했는지를 고민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2번은 아니에요. 3번 How to construct an elevator cheap and fast 라고 되어져 있죠. 싸고 빠르게 엘리베이터를 건설하는 방법. 엘리베이터 건설에 관한 이야기는 나왔지만 싸고 빠르다라는 의미를 얘기한 적은 없어. 그럼 이것도 제목으로는 쓸 수가 없지. 그 다음에 4번 The function of ancient and modern city 라고 되어져 있고요. function은 기능이란 뜻입니다. 고대와 현대 도시의 기능이요? 도시의 기능에 관해서 이 글에서 얘기하고 있지 않죠. 5번에 보시면 The evolution of architecture, 건축학의 진화, solutions for overpopulation, 과잉 인구에 대한 해결책. 물론 고층 건물이 과잉 인구에 대한 해결책이 될 수도 있겠죠. 근데 이 얘기를 글에서 했냐고요. 글에서는 안 했잖아. 이거 우리의 상상 속에, 우리 머릿속에 있는 얘기죠. 그래서 결국 정답이 몇 번이 되더라? 1번이 되더라 라고 얘기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12번 보실까요? 글의 제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그랬죠. 첫 번째 봅시다. chewing 이라고 되어져 있는데요. chew라는 단어가 원래 씹다라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이때 chewing은 동명사가 주어로 들어가 있는 거죠. 씹는 것은 이라고 얘기하시면 돼요. Leads to smaller particles 라고 들어가 있죠. 원래 particle 이라는 단어는 입자라는 뜻입니다. 더 작은 입자를 이끌게 되죠. 무엇을 위해서? For swallowing 이라고 들어가 있는데 for swallowing 이라고 하는데 보면 for가 전치사잖아요. 그래서 요 뒤에 swallowing이 동명사로 들어가 있구나 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swallow는 삼키다 라는 뜻이에요. 삼키기 그리고 more exposed surface area for digestive enzymes to act on 이라고 되어져 있고요. 더 많이 exposed 라고 들어가는데 요거는 과거 분사 형태가 뒤에는 surface를 이렇게 꾸며주는 표현이죠. 그 다음에 surface area라고 얘기하는 거는 표면적이라고 얘기해 주시면 돼요. 더 넓어지는, 그러니까 표면적을 더 많이 확장시키고
시키는 거예요. 뭘 위해서? For digestive enzymes to act on 이라고 들어가 있는데 요거요. for 플러스 목적격이죠. 그리고 이 for 플러스 목적격 뒤에 보면 투부정사가 들어가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for 플러스 목적격이 뭘로 쓰이는 거냐면 뒤에 있는 to act on의 행동을 하는 의미상의 주어로 쓰여져 있구나 라고 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지금 여기는 digestive enzyme 이라고 얘기하는 거는 소화 효소란 뜻입니다. enzyme 이란 단어가 효소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그리고 뒤에 있는 act on 이요. 작동하다 라는 뜻이에요. 소화효소가 작동할 수 있는 표면적을 넓히기 위해서 더 작은 입자로 이끌어주는 것이 바로 뭐다? chewing, 씹는 거다 라는 거죠. In other words 라고 들어가 있고요. In other words는 다시 말해서 라는 뜻이에요. 얘랑 우리가 같은 뜻으로는 that is to say 같은 표현도 있고요. 그냥 that is라고 쓰셔도 되겠습니다. 자, 다시 말해서 it means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the extraction of more fuel and raw materials from a mouthful of food 라고 되어져 있네요. extraction 이라는 단어 추출이에요. extract가 동사 형태인데 추출하다, 뽑아내다 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한 입의 음식에서부터 더 많은 연료와 raw materials라고 들어가 있죠. 이거는 원재료라는 뜻이니까 더 많은 연료와 원재료의 추출을 의미하더라 라는 거예요. This is especially important for mammals. 이것은 특히나 mammal이라고 들어있는데 이거는 포유류라는 뜻이죠. 포유류들에게 중요하대요. Because, 왜냐하면 이라고 들어갔는데 이때 because는 as나 since로 바꿔서 써주실 수 있어요. They hit their bodies from within. 그들은요. 그 안에서 그들의 신체를 데우거든요. 지금 within 뒤에 생략된 표현이 있어 얘들아. 이게 뭐냐면 their bodies입니다. 자, 포유류들은 대부분 이제 우리가 항온동물이라고 얘기를 하죠. 몸 신체 내에서 에너지를 태워서 일정 체온을 계속 유지하는 애들이잖아요. 근데 파충류랑 양서류는 뭐예요? 변온동물이죠. 얘네들은 신체 내에서 체온을 유지하지 않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햇빛에 뜨거운 날은 햇빛에 널브러져 있다든가 너무 더우면 그늘에 널브러져 있다든가 물에 들어간다든가 이렇게 해서 체온 유지를 외부 환경을 통해서 하는 애들이죠. 근데 우리는 항온동물이라서 신체 내에서 열기를 만들어내기 때문이다 라고 이 글에서 얘기를 한 거야. 자, chewing, 그래서 씹는다라는 것은 gives mammals the energy needed to be active not only during the day but also the cool night 이라고 되어져 있네요. 지금 여기에 보면 give가 수요 동사고요. 그 다음에 mammals가 간접 목적어, 그 다음에 the energy가 직접 목적어입니다. 그리고 needed부터 그 다음에 to be active까지 앞에 있는 에너지를 이렇게 꾸며주는 표현이 되겠고요. 그래서 이때인 needed는 과거 분사가 되겠네요. 작용하는데 필요되어지는, 활동하는데 필요되어지는 에너지를 포유류들에게 주더라 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 뒤에 보시면 not only but also 이렇게 들어가 있죠. Not only A but also B. 그래서 A뿐만 아니라 B도 라는 뜻입니다. 낮 동안 뿐만 아니라 시원한 밤 동안에도 라는 거죠. 그리고 to live in colder climates or places with changing temperatures 라고 되어져 있고요. to live in 이라는 요 표현은 뭐뭐하기 위해서 라고 얘기해서 부사적 용법으로 쓰여져 있죠. 더 추운 기후에서 살거나 혹은
with changing temperature, 변화하는 온도를 가진 장소들에서 살기 위해서 어쨌든 필요되어지는 에너지를 씹는 것이 결국 이 저작 운동이 포유류들에게 주더라라는 얘기를 했어요. It allows them to sustain higher levels of activity and travel speeds to cover larger distances, avoid predators, capture prey, and make and care for their young 이라고 들어가 있고요. 여기 보시면 allow 목적어, 투부정사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allow는 목적격 보어 자리에 투부정사만을 쓰는 동사고요. 얘는 목적어가 투부정사 하게 하다 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sustain 이란 표현이 있는데요. 요거 유지하다 라는 뜻이거든요. 더 높은 수준의 활동을 유지하고 and travel 이라고 들어갔잖아요. 요 and가 연결해 주는 게 sustain and travel이에요. travel speeds to cover large distances. 더 먼 거리들을 다룰 속도로 이동하게끔 해주는 거죠. 그리고 또 avoid predators, 포식자를 피할 수 있게 해주고요. capture prey, 먹이를 잡을 수 있게 할 거고요. 그리고 make and care for their young, 그들의 새끼를 만들고 돌보게끔 해주는 거다라는 거네요. Mammals are, 포유류들은요, are able to live in an incredible variety of habitats 라고 되어져 있죠. incredible 그러면은 놀라운, 믿을 수 없는 이란 뜻입니다. 포유류들은 한 다음에 habitat도 있네요. 서식지죠. 믿을 수 없을 만큼 다양한 서식지에서 살 수 있죠. From Arctic tundra to Antarctic pack ice라고 되어져 있네요. 여기에 from to 이렇게 들어가 있을 거고요. From A to B 그래서 A에서 B까지 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여기에는요. Arctic은 북극 그 다음에 Antarctic 그러면 남극이라고 얘기해 주시면 돼요. 그 다음에 pack ice 그러면은 유빙이라는 뜻입니다. 북극의 툰드라에서부터 남극의 유빙에 이르기까지 그리고 deep open waters to high altitude mountain tops라고 들어가 있네요. 아주 깊은 물속에서부터 high altitude라고 되어져 있죠. altitude는 고도라는 뜻이에요. 고고도의 산꼭대기에 이르기까지. 그리고 rainforest to desert 그래서 열대우림에서 사막에 이르기까지. 이런 곳에서 쭉 너무나 다양하게 살고 있는데 in no small measure because of their teeth라고 되어져 있고요. 지금 여기에서 in no small measure라는 표현이 있죠. 요거는 어느 정도 상당히라는 표현입니다. 그 다음에 because of 그러면은 뭐뭐 때문에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전치사죠. 얘랑 바꿔 쓸 수 있는 거 due to, owing to, thanks to, on account of 이런 표현이 있겠네요. 어느 정도는 그들의 치아 덕분이더라 라는 말로 쓴 겁니다. 자, 그래서 제목을 한번 보실까요? 1번 chewing, 씹는 것. A way to ease indigestion 이라고 들어가 있는데요. indigestion이 뭐냐면 소화가 잘 안 되는 거야. 소화불량입니다. 그래서 소화불량을 ease는 없애다라는 뜻이거든. 없애는 방법. 소화불량 얘기 나온 적 없어요? 그럼 1번은 답이 아니겠죠.
그 다음에 2번 Boost your energy by chewing more. 더 많이 씹음으로써 당신의 에너지를 향상시키세요 라고 되어져 있는데 물론 에너지가 향상이 되겠죠. 에너지를 만드는 데 도움이 된다고는 했어요. 근데 지금 이 글에선 그게 아니라 씹는다라는 행동 자체가 포유류들이 살아가는데 얼마나 많은 도움을 주었는가에 초점을 두셔야 돼요. 그래서 2번도 답이 되지 않습니다. 3번 How chewing helps mammals survive. 씹는 것이 포유류들의 생존에 어떻게 도움을 주었는가. 이게 정답이겠는데 그래서 정답이 3번이 되겠구나 라고 얘기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8번 지난 시간에 답을 맞췄는데 틀린 것만 한번 8강 손을 한번 들어보실게요.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7번 8번 9번 10번 11번 12번 어이구야 얘들아 도표는 틀리면 안 되는 문제야. 저만 안 오니까 갑자기 정답률이 올라간 것 같은데요? 어? 얘들아 다른 거는 뭐 둘째 치고 도표는 정말 틀리시면 안 되는 문제 중에 하나예요. 자 일단은 4번 한번 보실게요. 도표 문제를 풀 때 우리가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게 뭐냐면 지금 여기에 보면 표에는 거의 모든 표에는 제목이 있어. 제목을 잘 보면 첫 번째 문장은 안 보셔도 돼요. 왜냐면 첫 번째 문장 있잖아요. 1번 앞에 있는 문장은 결국 저 제목을 풀어서 써놓은 거거든. 그래서 그거 굳이 안 봐도 된다라는 거야. 우리가 늘 수학에서도 그래프 나오면 그래프의 X축, Y축 다 확인하셔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영어에서 도표가 나와도 X축, Y축 혹은 단위나 막대 그래프가 가리키는 게 무엇인지 표의 전반적인 걸 이해를 하시고 그 다음에 글을 보시는 게 가장 좋죠. 지금 보면은 뭐 건강, 그 다음에 체중 관리, weight management는 우리가 체중 관리라고 얘기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동물의 복지, 환경, 맛 뭐 이런 게 있고 그 다음에 막대 그래프는 회색은 people interested in eating less meat. 고기를 덜 먹는 사람들에게의 관심. 그 다음에 non-meat eaters. 그랬으니까 진한 거는 고기를 아예 안 먹는 사람들을 얘기를 하는 거래요. 자, 그래서 표 제목 한번 보세요. Reasons for people interested in eating less meat. 사람들이 고기를 덜 먹는 것에 관심을 가지는 이유. 그리고 고기를 안 먹는 사람들의 이유. 이게 이제 영국에서의 조사입니다. 그래서 이거에 관한 이야기였고 밑에를 한번 보실게요. 첫 번째 문장 어쨌든 우리는 한번 볼게요. 정말 표의 내용을 얘기하고 있는지 봅시다. The graph above shows 위의 그래프는 보여주고 있는데요. The survey results 조사 결과래요. on 이라고 들어가니 이때 on은 뭐뭇에 대한이라는 말이거든요. For people interested in eating less meat and those eating no meat in the UK in 2018 이라고 들어가 있고요. 이때의 those는 people 하고 같은 의미입니다. 즉 고기를 덜 먹는 것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과 2018년 영국에서 고기를 덜 먹는 고기를 덜 먹는 것에 대한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는 이유와 그 다음에 고기를 아예 안 먹는 사람들의 이유에 대한 결과이다 라고 되어져 있죠. 그러니까 첫 번째 문장은 정말로 우리가 표의 제목을 그대로 그냥 풀어서 설명해 준 것밖에 안 되기 때문에 문제를 풀 때는 굳이 안 읽으셔도 상관없게 되죠. 자, 그래서 첫 번째 문장 한번 보세요. 이 도표를 볼 때는 특히 우리가 어떤 표현들에 주의를 하셔야 되냐면 비교 표현들, 최상 표현들 이런 표현에 조금 주의해서 보셔야 됩니다. 자, 첫 번째 보세요. For the group of people who are interested in eating less meat 라고 되어져 있고요. 이렇게 꾸며주는 표현이 되겠네요. 그래서 이때 후가 주격 관계 대명사가 되겠죠. 고기를 덜 먹는 것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의 그룹에게 health, 건강이라는 것은 is the strongest motivator for doing so 라고 들어가 있죠.
the strongest라고 얘기를 해서 최상급이 들어가 있네요. motivator라고 되어졌는데 이거는 동기부여, 자극제 뭐 이런 뜻입니다. 그렇게 하는 것에 대한 가장 강력한 동기가 되더래요. 자, 그래서 한번 보실게요. 그러면은 가장 강력한 동기라는 것은 건강이 가장 큰 이유가 돼야 되겠죠. 고기를 덜 먹는 사람들에 있어서 그래프가 가장 길게 나타나는 게 뭐예요? 건강이잖아요. 그쵸? 그럼 첫 번째 문장은 맞는 거야. 자, 두 번째 문장으로 가볼까? For the group of non-meat eaters, 고기를 아예 먹지 않는 사람들의 그룹에게 있어서 animal welfare, 동물 복지는 accounts for 라고 들어가 있죠. account for 그러면은 뭐뭇을 차지하다, 어떠한 비율을 차지하다 라는 뜻입니다. The largest percentage among all races. 모든 이유들 중에서 가장 큰 이라고 얘기하고 있죠. 최상급 들어가 있죠. 가장 큰 퍼센트를 차지하고 있대요. Followed by 라고 들어가 있는데 followed by 그러면은 뒤를 이어서는 이렇게 얘기해 주면 돼. 그러니까 제일 많은 이유를 차지하는 게 동물복지, 그 다음 환경, 그 다음 건강, 맛, 뭐 이렇게 들어간대요. 자, 그러면은 일단 위에 한번 보십시다. 고기를 안 먹는 사람들은 진한 회색이고 저 사람들의 막대가 가장 긴 부분이 어디냐면 동물복지가 가장 기네요. 그러면은 저거 다음은 환경, 그 다음 건강 이렇게 들어가니까 이것도 특별히 틀린 부분은 아닌 것 같습니다. 3번을 한번 보시죠. The largest percentage point difference between the two groups is in animal fare 라고 되어져 있죠. The largest, 그래서 또 최상급이 들어가 있네요. 가장 큰 퍼센트 점수의 차이는 between the two group, 그 두 그룹 사이에 퍼센트가 가장 크게 벌어져 있는 것은 동물복지에서 이래요. whereas라고 들어갔는데 whereas 그러면은 반면에가 되겠죠. 반면에 the smallest differences, 가장 적은 차이는 환경에서 보여주고 있대요. 자, 그러면 두 막대 그래프의 차이가 가장 큰 게 동물복지, 차이가 가장 작은 게 환경이라고 얘기한 거잖아. 그래서 위로 올라가 봐. 동물복지 볼까? 22 대 52니까요. 요건 지금 30의 차이죠. 그 다음에 더 긴 거 한번 보실까요? 31하고 40, 그 다음에 우리가 가장 31하고 49니까 요 사이에는 18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20이네요. 그쵸? 그 다음에 환경은 10, 테이스트 20입니다. 그러면 가장 큰 건 animal welfare가 맞고요. 가장 적은 것은 environment죠. 그럼 저것도 맞게 쓰여져 있다. 그치? 4번 보실까요? The percentage of non-meat eaters citing taste라고 되어져 있는데요. 지금 여기에 cite라는 단어 있어. 지금 여기 있는 citing taste가 앞에는 eaters를 꾸며주는 거고요. cite라는 단어는 원래 원형이 이렇게 쓰여져 있는 거죠. 언급하다 라는 뜻이에요. 맛을 언급한 고기를 아예 먹지 않는 그룹의 퍼센트는 is 4 times higher than that of people interested in reducing their meat consumption citing taste라고 되어져 있죠. 요거 비교 표현 잘 보라고 한 게 요런 표현들 때문이야. 요거거든요. 이거 배수사 비교급 된 구문이고요. 뭐뭐보다 몇 배 더 뭐뭐한 이란 의미죠. 4 times니까 4배야. 그래서 that of people 이라고 들어가 있는데 요때의 요 that은 the percentage를 받아준 표현입니다. 맛을 언급하면서 그들의 고기 소비를 줄이는데 관심을 가진 사람들의 퍼센트보다 4배 더 높았대요. 무엇이? 고기를 먹지 않는 사람들이니까 맛을 언급한 고기를 먹지 않는 사람들. 그럼 위로 올라가 보자. 맛에 관한 거 테이스트거든요.
일단 사람들, 고기를 덜 먹는 데 관심 있는 사람들은 10이고요. 고기를 아예 안 먹는 사람은 30이에요. 이거 3배 차이, 아니 4배 차이예요? 3배 차이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서는 4 times가 아니라 뭐라고 썼어야 되는 거니? 얘가 아니라 요렇게 썼어야지. 그래서 정답이 몇 번이 되는 거예요? 4번이 되는 겁니다. 자, 5번 한번 보실까요? Weight management, 체중 관리는 ranks the lowest for people who don't eat meat. 고기를 먹지 않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가장 낮은 순위였대요. With less than 10%, 10% 이하로 라는 거죠. less than 그러면은 뭐뭐 이하의 라는 뜻이거든. 자, 그래서 보시면 체중 관리에서 고기를 아예 안 먹는 사람은 9%죠. 그러니까 10 이하로, 그리고 막대 그래프도 가장 짧고요. 그래서 5번은 맞는 표현이 됐고요. 정답은 4번이 됐습니다. 숙제를 먼저 쓰실까요? 네, 이렇게 하실게요.